이번 문제는요, 전자기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전자파 흡수율 기준과 측정 방법을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휴대폰 사용할 때 전자파 걱정해 본 적 있지 않나요? 특히 머리나 몸 가까이에서 전자파가 많이 노출될까 걱정되죠. 이런 걱정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기준이 바로 전자파 흡수율, SAR입니다. 그럼 이제 개념부터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전자파 흡수율은요, 전자기파가 인체 조직에 흡수되어 발생하는 에너지를 정량적으로 측정한 값을 말합니다. 이 기준은 전자기기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마련된 것이죠. 한국은 1kg당 1.6W/kg 이하, 미국은 1g당 1.6W/kg 이하, 유럽은 10g당 2.0W/kg 이하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결국 인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통해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 그림에서는요, 인체 부위별 전자파 노출 기준을 보여줍니다. 머리와 몸통은 각각 1.6W/kg, 전신 평균은 0.08W/kg, 사지 부위는 4.0W/kg 기준이에요. 이 기준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규정을 따릅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전자파 흡수율 측정 화면입니다. 인체 모형에 전자파를 입사시키고 에너지 분포를 시각적으로 분석합니다. 빨간색 부분이 바로 전자파를 많이 흡수하는 영역을 나타내죠. 이 과정을 통해 인체 안전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 흡수율 측정은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자파 소스를 준비합니다. 휴대폰이나 무선 네트워크 장비처럼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기기들을 말하죠. 둘째, 측정 장비를 활용합니다. 인체 조직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물질을 이용해 전자파 흡수량을 정밀하게 측정해요. 셋째, 데이터 분석을 수행합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 세 과정을 통해 전자기기의 인체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죠. 전자파 흡수율 측정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 인체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또한 휴대폰 인증이나 의료기기 설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죠. 하지만 실험실 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밀 측정 장비 구축과 운영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단점도 있어요. 종합적으로 보면 SAR은 인체 보호를 위한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파 흡수율 기술은요, 과거의 단순 전자기파 강도 측정과 분명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강도만 측정했지만 SAR은 인체에 실제로 흡수되는 에너지량을 평가해요. 이 과정에서는 국제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나 IEEE 같은 공식 기관들이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SAR의 장점은요, 인체 안전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반면 과거 기술은 측정은 간단했지만 인체 영향까지는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활용 면에서도 SAR은 휴대폰 인증, 의료기기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됩니다.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열작용과 비열작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열작용은 전자파가 조직의 온도를 높이는 효과를 말합니다. 비열작용은 온도 변화 없이 세포 활동이나 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이런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서 전자파 노출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SAR입니다. 특히 휴대폰처럼 인체 밀착 기기의 경우 SAR 관리가 매우 중요하죠. 생활 속에서는요, 통화 시간을 줄이고 이어폰을 사용하는 등 전자파 노출을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전자파 흡수율, SAR의 개념과 구성, 특징, 동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SAR은 전자기기의 인체 안전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핵심 기준이에요. 답안을 작성할 때는 개념, 구성 요소, 특징, 실무 적용 흐름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실험 조건과 실제 환경의 차이점을 언급하면 답안의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오늘 배운 내용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